안녕하세요. 야구가 있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시즌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 야구 이슈. 저 막말 요정인 김하진과 일주일 동안 야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대망의 첫 회 게스트는 야구 이슈의 반고정 이동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네. 유튜브계의 딩동현이라고 좀 뜨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뤄볼 이슈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기 후 중계 방송사와의 히어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볼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한 이 관련된 경기의 심판들은 이군 후 강등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볼 판정이나 이런 게 불만이 많았던 팬들이 좀 야구 커뮤니티 많이 시끌시끌했었는데 이동희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타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모션 하나 자체가 심판한테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과정들이 네.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에서는 조금 타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용규 선수가 다른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솔직히 뭐 본인이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용감하다라고도 얘기해주고 싶고, 반면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또 이용규 선수가 최대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수 대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이용규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심판들에게 한마디로 좀 밉보인다고 하죠. 그런 것들 좀 우려를 해서 속으로 삭히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면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일단은 이용규 선수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KBO 심판진 쪽에서도 판단이 조금 다소 좀 빠른 이른 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뭐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이용규 선수가 특히나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네. 얘기만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KBO가 정말 좀 빠른 결단을 내린 것도 좀 이번에 주목해 볼 사항이고요. 이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이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선수들은 이용규 선수가 정말 용감하다고 얘기하죠. 대단하다고. 네.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으로 캠프를 못 떠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매번 다른 경기장에 출전을 해서 아무리 연습 피칭을 할 때 뒤에서 보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식 경기에서 나오는 플레이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선수를 옹호하고 심판을 옹호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해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저희 KBO 리그가 굉장히 좀 잘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타자가 아닌 라이블리 선수가 헬멧을 쓰고 배트를 들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 경기에는 이렇게 지고 말았지만은 허사면 삼성 감독이 그때 꼭 투수인 라이블리 선수를 내세워야 했냐. 또 그 당시에 삼성이 계속 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팬들의 여론이 좀 많이 들끓었습니다. 혹시 타자로 나가셨을 기회가 있었나요? 위원님도? 충분히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고등학교 때도 타격상 먹을 만큼 방망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봤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헬멧이 맞는 게 없어서 못 썼어요, 타석에. 아니 그 LG에는 비슷한 머리 크기의 이진영 선수도 있잖아요. 이진영 코치와 저는 제가 사실 0.5mm 더 커요.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라이블리 선수 이 대타 기용을 한 게 대해서는 나중에 허사면 삼성 감독이 구자우 선수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빼게 되면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라이블리 선수 아마 시즌 중에도 뭐 어떻게 연장 상황에서나 이렇게 다 쓰고 나면은 또
타자의 라이벌 선수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머리가 커서 못 들어갔습니다. 소영준 선수가 이렇게 리그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같은 투수로서 봤을 때 이제 2경기 뛰었잖아요. 소영준 선수가. 네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처음에 가서 봤을 때의 KT의 소영준 선수는 저는 보고 향후 10년 동안은 절대 이만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게 완벽한 선수였어요. 네. 공의 구종이나 다양성도 물론 그랬지만 완벽한 코너워 그리고 본인이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고 전 깜짝 놀랐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우한 이영하 선수도 있지만 네. 이영하 선수 그 이상으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기대되는 선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 키즈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우리들을 설레게 했다가 좀 다들 사라졌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몸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네네. 크게 부상 입지 않는 한 앞으로 소영준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칠 걸로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정말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선수였어요. 네네네. 부산 분들이 정말 좋아할 이슈인데요. 손아섭 선수가 결승 3점 홈런을 터트리면서 롯데가 13년 만에 개막 시리즈 수입승을 달성했습니다. 롯데가 올해만큼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화제거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보셨을 때 롯데가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 뭐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 네. 롯데자이언츠가 그동안에 보면 조금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카메라에 비친 롯데자이언츠의 더가웃을 보면 조금 네. 선수들이 경직돼 있고 뭔가 플레이에 임했을 때도 좀 어색하고 이런 네. 부담감이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선수들이 점점 감독 자리 옆으로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감독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저도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감독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느냐는 게 전혀 없대요. 전혀 없이 이렇게 멘탈 관리만 하고 있고 신문을 하나도 안 보신대요. 댓글 이런 것도 하나도 보지 않고 야구를 졌을 때 그 부산 팬들을 들끓는 그런 민심이 정말 감독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허문회 감독님은 이런 여론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본인이 딱 가는 길만 뚝심 있게 가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허문회 감독이 하는 그런 방향들을 네. 선수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내 기량에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최선의 플레이를 모든 선수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생각한다면 감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팬분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그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선수를 위해서도 응원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제가 또 인터넷에서 정말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팬들이 롯데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우리 탓이었다. 우리가 야구장을 가서 못하게 된 것이다. 괜찮겠어요? 진짜 관중 없으면 네. 이 프로야구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원하는 선수들이 없으면 정말 거기에 선수들이 이 흥이 안 나고 네. 결국에는 나 혼자 잘해서 그냥 신나서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끝나는 거는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팬 서비스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신 위원님이 이 현역 때 사인을 좀 안 해주셨다고. 팬들이 사인해주세요를 못했어요, 사실. 사인해주세요 하면 저는 흔쾌히합니다. 네. 근데 제 인상을 보면 다들 말을 안 거세요. 근데 저 지금 요즘에 되게 네. 부드러워졌거든요. 그 위즈파크 개막전에서 그 커다란 공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직접 걸어가서 하는 시구를 선보이기도 했고 또 개막 후에는 팬들의 화상 응원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좀 무관중 시대에 이런 식으로 또 팬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많이 보셨어요? 개막전 시구 좀 보셨나요? 네, 저는 네. 정말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획기적이었고 네네네. 거기에서 민병헌 선수가 그 공을 치는 줄 알고 더 놀랐고요. 네, 저도요. 정말 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런 진짜 개막전 스페셜한 시구가 네네. 정말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네.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네. 의료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면서 우리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함성으로 꽉 차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SPN이 중계되는 시간이 새벽 1시, 막 5시 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뭐 전 세계 팬들이 다 그렇지만 이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네. 굉장히 이 많은 팬분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정말 스포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KBO 리그에 이른바 배트플립 빠던 있잖아요. 빠던이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빠던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번에 모창민 선수 했잖아요. 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안 맞았으니까. 제가 안 맞으면 되죠. 아,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배트플립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타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존중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반면에 저는 좀 아쉬운 게 투수 입장에서 아쉬웠던 네. 거는 요즘에 KBO 리그에서는 투수들이 타자를 맞췄을 때 몸에 맞는 볼이 됐을 때 주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요. 투수가 야구장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고 이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만 경기가 시작이 되고 타자가 칠 수 있는 건데 네. 몸에 맞았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인사해야 돼? 너 나 왜 맞췄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정말 얼굴 쪽이나 이렇게 갔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그러면 내려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모자까지 벗어가면서 네.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해야 되나? 네,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미국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우리 KBO 리그 이런 정도다. 이렇게. I'm MC 딩동현. Thank you. 컴온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들을 한 줄 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용규 선수의 이 작심 발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 고급 야구로 이어지길. 이렇게. 오. 괜찮죠? 형준아, 넌 최고였다. 올해는 담당으로서 행복할까요? 제가 담당이거든요. 롯데 담당. 쭉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PN, 컴온요. 자, 오늘로써 이렇게 이동현 위원과 MC 딩동현입니다. 일주일간 야구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저희 야구 이슈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딱 모여서 재미있게 구성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연습한 거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